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행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출석 체크를 안 하신 분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출석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중간 연합 행사의 사회를 맡은 대외협력 매니저 박지율입니다. 지금부터 파타고니아와 진행하는 임팩트 데모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라이코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이코스는 이름 자체에도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사회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인 소셜을 반대로 한 단어입니다. 사회를 뒤집은 이유는 사회를 뒤집을 만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자라는 포부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회혁신 비즈니스 동아리이자 학회이기 때문입니다. 라이코스는 사회혁신 비즈니스 동아리 학회라는 정체성 하에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의 의미를 찾는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사회혁신가의 양상의 요람으로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라이코스는 경희, 서강, 성신, 숙명, 이화, 한양 6개의 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라이코스는 크게 사회혁신과 비즈니스라는 두 가지 정체성 및 지향성을 바탕으로 탄생한 학회이자 동아리입니다. 보통 기업은 재무적 가치를 기반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재무적 가치 이외의 가치들도 같이 공존합니다. 바로 사회적 가치가 이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회적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의 트렌드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동적입니다.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유엔의 SDGs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경영도 이 흐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조금씩은 의미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즉 경제, 사회, 환경적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어 있는 이해관계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닙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창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론만 언급해서는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라이코스에서는 동시에 비즈니스도 저의 정체성과 지향성으로 삼으며 이론을 바탕으로 스터디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실현을 통해 현실에서 변화를 직접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코스는 주요 활동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모임, 지부 프로젝트, 연합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모임은 주제별로 세분화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 심화 스터디, 기업 및 관공서와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둔 활동입니다. 현재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소모임인 딕토스와 소셜 벤처 탐방 소모임인 숨의 소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부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라이코스에 소속된 6개의 지부는 학기마다 각각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지부 프로젝트를 기획한 뒤 사회혁신가들과 멘토링을 통한 한 학기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합 프로젝트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BM을 개발하고 있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 주체들과 협업하여 실질적인 사회혁신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임팩트 데모데이를 기획하여 파타고니아와 협업한 선동협력 형태의 아이디어톤 대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인 파타고니아와 먼저 이번 행사를 파타고니아와 진행하게 된 이유를 소개합니다. 이번 행사인 임팩트 데모데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파타고니아사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행사를 파타고니아와 진행하게 된 이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이 지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CEO의 철학하에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파타고니아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그저 더 많은 쓰레기를 지구에 남기게 될 뿐이라는 패션이 아닌 사회혁신을 위한 명확한 비즈니스 지향성과 함께 ESG의 각종 분야에서 시스템적 전환과 변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패션과 수익보다 비즈니스의 그 이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철칙은 저희 라이코스가 설정한 방향성과 사회혁신 비즈니스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번 행사에 협력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인 임팩트 데모데이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파타고니아 측과 상동협력 형태의 아이디어톤의 형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파타고니아 측의 제안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라이코스의 역할 제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ESG 실천에 있어 개선을 원하는 문제나 접목시키고 싶은 이슈인 프로젝트인 1%포 플랜 이슈를 통해 후원을 받고 있는 환경단체 측의 활동과 다양한 환경 문제를 라이코스 측에서 대학생의 시선을 통해 솔루션 아이디어를 기획 및 개선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을 도모하며 숨어있는 혁신 솔루션 도출과 기업과 사회 그리고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순환 구조 형성 등이 기대됩니다. 이번 행사의 심사위원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가 파타고니아 측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환경팀 김광영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 경영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계시는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양인목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피어분들과 심사위원분들의 심사를 통해 결과가 결정됩니다. 피어분들은 QR코드를 통해 구글 폼에 접속하셔서 심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심사 용지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기준은 주제의 독창성, 개선 방향의 적합성 및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시의성 및 주변 환기성을 포함한 주목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부별 연합 발표를 하시는 팀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상금과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받으신 지부에는 30만원, 최우수상을 받으신 지부에는 20만원의 우수상을 받으신 지부에게는 10만원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어상을 받으신 지부에게는 파타고니아의 철학이 담긴 이번 시나드 CEO가 쓰신 책인 파도가 칠 때는 서빙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는 먼저 1부와 2부, 그 다음에 최종 심사 및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최종 PT 1부에는 한양지부, 성신지부, 경희지부가 차례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2부에서는 서강, 이화, 연합팀과 숙명지부의 발표가 차례로 진행됩니다. 각 발표팀은 15분 동안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표 이후에는 간단한 Q&A와 심사폼 작성 시간 5분, 총 20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발표가 끝난 후 주어진 시간 동안 심사폼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종 PT 1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양지부의 제주지역입니다. 한양지부는 변화를 물결로 퍼뜨리자라는 이념으로 사회문제 스터디 및 자체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양지부는 ESG와 베리어프리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양지부의 제주지역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지부 발표를 맡은 이세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라이코스 한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4년 1학기 28기로 활동 중에 있고요. 한양대학교 희망한들 리더그룹 소속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과 소셜 비즈니스 스터디를 함께하며 사회문제 스터디 및 자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회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동아리입니다. 현재 저희는 ESG, 베리어프리 A, 베리어프리 B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ESG팀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돗자리로 업사이클링하는 업스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큰 뚜껑 업사이클링 키링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베리어프리 A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왕십리 상점과 베리어프리 맵인 베리어프리 한양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베리어프리 기업 홍보 팝업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베리어프리 B팀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디지털 약자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학생 대상 문화 공유 콘텐츠인 라이코스 이츠를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제조도 관련한 문제 중에서 해양 쓰레기 관련한 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폐그물에 대해서 집중을 하였습니다. 매년 전 세계 연승어업에서 그물 74만 킬로가 버려지고 있고 매년 통발 2,500만 개와 2,500만 개 이상과 흡구 140억 개 이상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그물은 4억 4천 톤이지만 수거되는 양은 2만 톤에 불과하고 이렇게 버려진 폐그물은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폐그물은 해양 생물과 멸종 위기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제주도 돌고래 연구팀이 그물에 걸린 채 유영하는 새끼 남방 큰 돌고래를 목격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폐그물에 걸린 매부리 바다 거북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폐그물이 해양 생물들을 위협하는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그물은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어업 종사자들에게도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제주 해녀들은 바닷속 폐그물에 걸리게 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인터뷰한 뉴스를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기존 솔루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07년 해양수산부에서 생분해 그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지만 현재까지 보급률은 5%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생분해 그물 특성상 보관과 오랜 사용이 어렵고 어획에 용이하지 않으며 강도가 약하여 조업 중 그물이 찢어지는 현상이 다소 발생되어 현장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저희는 제주도 폐그물 관련한 문제인식과 더불어서 제주도 내 다양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제주 해녀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자 하였는데요. 제주 해녀는 제주 해녀 문화라는 이름으로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2017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 해녀는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자연 친화적인 채집 기술로 그 자체로 지속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해녀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요. 해녀의 감소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3,000명 미만인 해녀 중에 고령 해녀 비율이 60%를 차지하며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해녀는 자연 친화적인 채집 기술을 통해서 그 자체로 지속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해녀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 제주도의 해양 생태를 위한 환경운동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녀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솔루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해녀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해녀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녀학교의 입학 경쟁이 치열하고 직업해녀 양성 과정 모집 인원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많은 해녀를 양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해녀에 대한 지원인데요. 제주시의 해녀 지원 정책을 보면 어촌 가입비와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령 제한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해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높은 진입 장벽인데요. 해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교육이 필수이지만 교육을 받는 인턴 해녀는 물질적인 소득이 없으며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하며 1,800만 원에 달하는 가입비와 수협 출자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진입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 해녀 문화와 제주도 환경보호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한 전통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해양 생태계 그리고 사람까지 위협하는 폐그물에 대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라져가는 제주 해녀 그리고 제주도 내에 발생하는 폐그물로 인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이디어로 폐그물 수거를 통한 해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녀학교 졸업자 중 해녀로 활동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낮은 신규 해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우선 리사이클링하는 기업이 해녀학교 졸업자 중 해녀 활동을 하지 않는 해녀를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소득이 낮은 신규 해녀에게는 부업처럼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닷속의 폐기물을 해녀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수거한 폐기물을 통해서 리사이클링하여 제품을 만듭니다. 우선 저희가 여기서 생각한 기업은 파타고니아인데요. 파타고니아에서는 기존 네플러스라는 폐기물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남미 어업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사용하였다면 파타고니아 코리아에서 제주도 폐기물을 활용하여 제주도의 해양 오염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을 고용하여 폐기물을 수거하고 수거된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고 그 제품을 제주도 내외 시장에서 판매, 그리고 제품의 가치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달을 통해서 소득이 불안정한 해녀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고 제주도 내 해양 폐기물을 도해로 반출시키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해양 쓰레기 감소로 해양 생태계 보호도 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 정부의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해녀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고 해녀들이 수거한 폐기물 자원을 통해 업사이클링하여 정부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업에게 장려금 지원과 해녀들의 일자리 창출한 것에 있어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대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바다의 폐기물 수거로 인해서 폐기물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해녀와 해양 생물들에게 안전한 바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제주 해녀의 감소 방지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주도 내 해양 쓰레기를 도해로 반출하여 제주도 내 쓰레기 발생 처리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주도의 바다와 해양 생태계를 보존함과 동시에 해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폐기물을 수거하여 업사이클링해 제주도 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제주도민에게도 관광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속 가능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승주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고 저도 해양에 있는 그런 폐기물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서 이번 발표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해녀 안전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는데요. 아무래도 폐기물이 사실 조그맣기보다는 거의 수백 미터에 달하는 큰 크기에 있는 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폐기물을 수거를 하려다가 자칫해서 얽히게 된다면 거의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실제로도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매년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다가 폐기물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해녀분들은 공기통도 없이 들어가시니까 그런 문제에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혹시 생각하신 안전대책이 있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해녀분들이 수거를 하실지에 대해 생각해 놓으신 게 있다면 조금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해녀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해녀들을 고용하기 이전에 있어서 좀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한 후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 정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제주도의 해녀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주도 해녀분들과는 대화를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통신지부의 서울 지역입니다. 통신지부는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시스템 체인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와 소셜 스터디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신지부는 이번 학기에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신지부의 서울 지역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코스 성신지부 김도윤입니다. 지금부터 성신여대와 마르시에 농부시장의 중간 연합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문제인식, 인식의 변화, 아이디어 제시, 지속 가능성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제인식 부분에서 이야기해볼 내용은 현대 농업의 문제와 이에 제시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인 재생 유기농업입니다. 현대 농업의 문제는 화학비료 사용과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토양 황폐화, 생태계 교란 등이 있으며 지구온난화 진행으로 인해 농작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농협을 통해 야기되는 환경오염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재생 유기농업이라는 말이 매우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생 유기농업이라는 말 자체는 평상시에는 쉽게 접할 수 없지만 사실 개념 자체는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친근한 개념입니다. 재생 유기농업은 기후 친환경적 농업 용법으로 단순히 농약과 화학비료를 배제하는 유기농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해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농업 방식입니다. 재생 유기농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재생 유기농업은 현재 우리 지구의 가장 큰 위기로 주목받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산업농에 비해 재생 유기농업은 땅으로 흡수되는 탄소량이 훨씬 많으며 이것은 실제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재생 유기농업을 사용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땅을 갈지 않고 비료나 농약 같은 화학물질을 쓰지 않으며 그들은 농사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친환경을 추구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농업에서 벗어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재생 유기농업은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인식 전환 부분에서 이야기해볼 부분은 농부시장 마르쉐와 대학생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기대되는 목표와 비전입니다. 저희가 생각해본 목표는 첫 번째, 재생 유기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입니다. 두 번째는 재생 유기농산물 소비층 확대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와 농부 간의 연결 강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마르쉐 시장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 촉구 및 경험 제공입니다. 농부시장 마르쉐와의 협업을 통해 마르쉐 시장, 특히 재생 유기 농산물의 주 대상층을 대학생으로 하여 소비층을 확대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목표 지점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해본 비전은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농부들의 경제적 자립, 두 번째, 재생 유기농업의 대중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재생 유기농업의 긍정성 소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싶은 농부시장 마르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르쉐란 프랑스어로 어디에서나 열릴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마르쉐라는 의미처럼 농부시장 마르쉐는 현재 서울 내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마르쉐는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농부와 채소가 중심이 돼서 요리사와 수공예가가 함께하는 팝업형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마르쉐는 단순히 돈과 물건의 교환만이 이루어지는 시장 대신 사람과의 관계, 대화하는 시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통해 마르쉐 시장의 추구점은 바로 친환경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중시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생 유기농업과 마르쉐에 관해 설명을 했다면 친환경을 추구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왜 성신여대가 함께 돼야 하는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성신여대 학생들은 친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점입니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금까지 축제나 부스 행사에서 다회용기와 비건 음식들을 사용하여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지참해 학교 축제에 방문 시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운정 캠퍼스 축제에서는 푸드트럭에 다회용기를 빌려주는 등 다방면으로 친환경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건과 논비건 간식을 분리해 시험기간 간식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비건 학식을 시범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총학생회 주최로 2024년 환경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성신여대 학생들은 단순히 개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단위에서도 친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포스터 3개는 저희가 구상한 성신여자대학교와 마르쉐 행사의 포스터 디자인입니다.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마르쉐의 포스터를 참고해 저희 학교의 포인터 장소를 핵심으로 디자인을 진행해 봤습니다. 마르쉐 농부시장과 성신여대가 함께 했을 때 기대되는 특징은 첫 번째,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교내 행사들이 다회용기로 진행된 경험이 있으므로 마르쉐 시장에서 성신여대 안에서 진행하게 되더라도 무리 없이 많은 참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1인 가구 티켓팅입니다. 기숙사생과 자취생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상품을 구성해 판매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대학생이 즐길 수 있는 체험입니다. 교내 동아리와 협업하여 시장의 행사들을 구성해 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신여대 재학생들의 참여입니다. 저희 학교는 재학생들의 행사 참여가 높은 편으로 행사 진행 시 라이코스 성신회원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봉사활동과 행사 지원 시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농구시장인 성신여대 기획안에 대해 발표할 조상아입니다. 저희는 시장이 보다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기획했습니다. 1부에서는 시장과 부스를 중심으로, 2부에서는 학생 공연과 피크닉을 중심으로 구성해 재학생들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먼저 타겟을 1인 가구로 한 상품을 고안해봤습니다. 자취하는 대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집밥으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조합 패키지 등의 1, 2인분용 재료 키트를 판매하면 학생들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회용기, 장바구니에 담아 제공하여 비닐봉투와 같은 불필요한 포장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마르쉐의 기존 방식은 유지하면서 대학생들의 소비 참여를 이끄는 게 목표입니다. 파업형 시장인 마르쉐의 특징을 활용해 마르쉐 농구시장인 성신여대에서는 시장 안에 성신여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부스를 두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부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생 유기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본 부스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교내 동아리인 푸드캣과 협업하여 1인 가구를 위해 간단한 재료로 해먹을 수 있는 비건 요리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스를 통해 평소 비건이나 유기농업에 대해 잘 몰랐던 학우들이 비건과 유기농업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로 푸드캣 동아리는 작년에 비건 마요네즈를 사용한 비건 오코노미야끼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라이코스도 학생 부스로 참여해 컴포스트와 페트 쓰레기를 활용한 화분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컴포스트란 주로 식물성 폐기물을 분해시켜 생산되는 유기질 퇴비를 말합니다.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생산되고 결론적으로 이 퇴비는 토양의 영양분과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라이코스가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직접 컴포스트를 미리 만들어 행사 당일에 화분 퇴비로 제공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컴포스트의 정의와 효능,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컴포스트, 즉 천연비료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화분을 만드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부스는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전 신청 부스 외에도 아침부터 부지런한 농부 등과 같이 내가 농구라면을 테스트하는 일명 농비TI를 구성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설문에 직접 참여해 결과를 인스타 스토리로 공유하면 이후 피크닉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류나 간식류 등을 제공하는 부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생 유기농업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 만큼 그와 관련된 부스도 기획했습니다. 재생 유기농업과 환경보호에 관련된 퀴즈를 맞춘 참가자에게는 대나무 칫솔, 천연 수세미, 텀블러를 지참했을 경우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의 상품을 증정해 학생들이 재생 유기농업과 친환경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2부는 학생 공연과 피크닉 중심으로 기획해봤습니다. 교내 밴드 동아리인 떨스티 소울과 오케스트라 동아리 크리스탈을 섭외해서 하나의 작은 페스티벌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0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마르쉐 농구시장은 문화시장으로 음악과 함께 운영됐었습니다. 마르쉐 농구시장인 성신여대에서는 야외 무대로 잔디밭에 누워 자연과 공연을 즐기는 또 다른 느낌의 문화시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진행된 성신을 따라가본 축제에서 앞서 언급된 동아리들의 공연이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성신여대 잔디밭에는 재학생들의 피크닉을 위한 돗자리 대여함이 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피크닉을 쉽게 즐길 수 있어서 대여율도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학교 잔디밭을 활용한 이벤트들이 많았으며 평소 재학생들의 사용률도 높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부는 공연과 함께 일부 행사의 음식을 즐기는 시간이 되어 학생들에게 마르쉐 농구시장인 성신여대가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기획 의도입니다. 재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법도 고안해봤습니다. 우선 이벤트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들어 관련 릴스를 제작하고 학교 캐릭터인 수령이를 활용한 필터를 만들어 학생들이 인스타 스토리로 실시간적으로 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총학생회와 단과학생회와의 컨택을 통해 각 학과 단톡방에 소식을 전하는 등의 온라인 방법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홍보를 위해 교내 카페와의 제휴를 계획했습니다. 시장이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교내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한 학생들에게 스탬프를 찍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여기서 새로 쿠폰을 만들기보다는 주문 시 나오는 번호표에 스탬프를 찍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행사 당일까지 일정 개수 이상의 스탬프를 모아온다면 유기농업 샐러드나 과일로 교환해 주어 이후 피크닉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사 당일 하루에만 텀블러를 챙기는 일회성이 아니라 텀블러 사용을 생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르쉐인 성신여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신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다른 라이코스 지부의 학교, 더 나아가 타 대학교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의 유사한 동아리나 환경단체, 기업 등과 협력해서 더 큰 학교에서 더 큰 규모로 행사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신여자대학교는 성신재단 소속 대학교로 성신재단에는 유치원, 여중, 여고로 이루어져 있고 거리상 밀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성신유치원은 성신여대 답사 빈도가 높으며 라이코스 성신지부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신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르쉐인 성신여대를 진행함으로써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학생들이 재생 유기농업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게 되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재생 유기농업과 환경보호에 대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 전체로 환경보호 활동이 확산되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에게 재생 유기농업과 농부시장 마르쉐에 대해 홍보가 가능하다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이해하기로는 마르쉐 시장을 통해서 재생 유기농업에서 나온 그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또 알리고 이런 목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재생 유기농업을 실제 실행해서 그 농산물이 시장으로 공급이 돼야 될 텐데 누가 어디서 이 재생 유기농업을 통해서 농산물을 공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마르쉐 시장에서 그렇게 관련을 해가지고 농부분들을 섭외해서 시장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기획했던 의도는 그 마르쉐 농부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대학생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조금 더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 농부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더 소식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재생 유기농업이 지금 가장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업이 저희 파타고니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타고니아에서 이런 재생 유기농업을 사용해서 목화 같은 걸 재배를 해서 옷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런 파타고니아가 아무래도 이런
농업을 실험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 협업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온 경험들을 저희가 배워서 농업을 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재생 유기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업이기도 해서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재생 유기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많이 지지를 해주고 또 이런 도와주는 제도들도 많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생 유기농업 같은 비슷하기라도 한 그런 농업의 방식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배움을 얻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희지부의 서울지역입니다. 경희지부는 세상을 휘감는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정신 함양을 통해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경희지부는 저번 학기에는 환경, 이번 학기에는 노인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지부의 서울지역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쿠스 경희 발표를 맡은 김나령이라고 합니다. 라이쿠스 경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라이쿠스 경희가 집중한 문제는 의류 폐기물 문제입니다. 현재 섬유 산업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6에서 10%, 수질오염의 20%를 일으키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다시입다 연구소의 2020년 설문조사 결과 사놓고 입지 않은 옷의 평균 비율은 21%로 옷장 속에 있는 5벌 중 1벌은 멀쩡하지만 입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리자니 아까워 그냥 두고, 남 주기도 애매해서 걸어두고, 정리도 못해 남아있는 옷은 집안 곳곳에 쌓이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옷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하던 중 다시입다 연구소가 진행하는 20일 파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21% 파티의 가장 큰 특징은 1:1 물물 교환이란 점인데요. 중고 옷 경험을 통해 편견과 거부감을 없앨 수 있고 건강한 지구 환경을 주도합니다. 또한 시장 사회가 유발한 환경 문제를 비시장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21% 파티의 21%는 앞전에 말했던 옷을 사놓고 입지 않는 옷의 평균 비율을 의미합니다. 성과를 보시면 2022년 11월 기준 누적 파티 횟수는 25회로 참가자 수는 약 2,000명으로 많은 횟수와 사람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 파티는 옷과 이야기로 참가자들이 서로 연결된 것을 느꼈다, 계속 21% 파티를 진행하고 싶다 등 현재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1파티는 환경적인 효과가 매우 큰데요. 총 2,710벌의 의류를 교환하였고 물 약 7만 리터, 탄소 약 2만 킬로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789명이 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의 양과 같고 서울에서 부산행 비행이 459회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이 21% 파티는 이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은 평소 자신의 생활에서 환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다시입다의 취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였습니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꾸준한 또 하나의 실천 방안이 될 기회를 마련하였고 비슷한 생각들, 비슷한 사람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참가자들이 가지고 온 물품목들은 대다수가 좋은 아이템이었는데요. 이는 안 입는 옷을 처분하는 단계가 아닌 좋은 것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교환의 의미를 살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도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참여도의 문제입니다. 만약 참여도가 낮을 시 물물 교환할 때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이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참여자가 낮을 시 물물 교환이 가져오는 이점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성 클래스의 한계인데요. 다시입다 연구소의 다른 사업인 수성 클래스는 한정적 인원밖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옷이 쌓이거나 버려지는 문제 해결 효용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환 시스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단순 교환은 옷이 쌓인 옷장의 주인만 바뀌는 것이지 실제 새 의류의 구매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한 부분은 바로 옷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캠페인이나 워크숍 형태의 일회성 이벤트는 사전적 준비의 번거로움이나 단순한 일회성 체험의 일종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상생활에서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이 손쉽게 지속 가능한 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옷이라고 하면 개인의 소유물이고 사적 물품으로서 한번 사서 입고 버려지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결국 이는 자원 낭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옷은 공유 가능한 것, 공유되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인식 전환에 집중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새로운 의류 대여 플랫폼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름은 패션루프라고 정했는데요. 패션루프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지향하며 기부받은 옷을 유행에 맞게 수선하고 대여함으로써 의류의 생명을 연장하는 순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플랫폼은 패션의 순환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선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패션루프를 소개하기 전 저희가 참고한 공유 의류 플랫폼들의 선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타고니아 원웨어입니다. 파타고니아 원웨어는 괜찮은 옷을 기부를 받고 그 기부를 한 사람한테 파타고니아 또는 원웨어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클로스쉐어입니다. 클로스쉐어는 명품 의류 중 옷과 가방만을 받는데요. 검토를 완료된 의류를 플랫폼에게 렌터가 되어 살 수 있게 하며 옷을 공유한 사람에겐 수익금의 일부를 주고 중간에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마지막은 패션패스입니다. 패션패스는 도서관의 대여 시스템과 비슷한 의류 대여 서비스인데요. 월 요금제를 통하여 한정된 개수의 옷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류 렌탈 서비스들이 줄줄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리폼, 다양한 TPO,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저렴한 가격과 철저한 위생이라는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려 합니다. 패션루프 플랫폼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기부인데요. 먼저 기부 신청란에 기부 물품을 등록받습니다. 이때 옷의 상태에 따라 승인 또는 반려로 판단합니다. 원단과 옷의 상태를 검토를 하고 승인되면 회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기부 대상은 옷이 유행이 지나 교환이나 중고거래 수요가 떨어지는 옷을 타깃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기부를 할 때마다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다음은 제작입니다. 회수된 옷을 의류업계 종사자들이 의류를 유행에 맞게 수선하여 자신들의 창의성을 표현합니다. 이때 신생 디자이너들이나 의류 기업이 협업하여 사회초년생들의 사회 진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빈티지 패션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뿐인 스페셜 아이템을 통해 소비자들이 가지고 싶도록 브랜딩을 하여 공유 패션에 관심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증금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리폼이 진행된 의류는 대여 플랫폼에 업로드되고 대여됩니다. 신청자가 대여를 끝내곤 클리닉을 진행하고 다시 회수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패션루프는 유지가 되는데요. 대여를 진행할 때 파송 관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보증금 환불 정책은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신뢰 확보와 두 번째는 예약을 확장하기 위해, 세 번째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증금 환불 정책은 예약 취소 시, 미수령 시 등으로 분류하여 환불금을 책정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선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명확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패션루프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플랫폼이란 특성상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고 온라인 모임에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확장의 가능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 디자이너와 협업으로 사회초년생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의류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하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류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고 소유의 개념 또한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의류 공유품 플랫폼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 또한 창출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이 소비자들은 값싸게 옷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데요. 공유 옷장 참여로 연간 5,324톤의 탄소 배출이 가능하며 의류 한 벌을 빌려 입을 때마다 탄소 발자국은 평균 30% 감소됩니다. 또한 의류 수명을 1년 연장하면 탄소 발자국을 25%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의류를 버리지 않고 같이 입으면 또한 연간 5,602kg의 의류 쓰레기를 감소할 수 있는데요. 다시 입다 연구소에 따르면 중고 티셔츠 한 벌을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2,700L의 물과 600g의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라이쿠스 경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의류를 기부받아서 수선해서 대여한다고 했는데 혹시 대여 기간 같은 것을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대여 기간 같은 경우는 옷의 특성상 그 환경에 맞는 옷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옷을 대여하는 그런 선례를 참고해 봤을 때 일주일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받은 옷을 유행에 맞게 수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다른 유행을 만들어내서 또 다른 의류 폐기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또 다른 유행이 탄생을 해서 또 다른 업체에서 이제 유행을 따르는 새로운 옷을 만드는 그런 현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플랫폼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옷이 공유할 수 있다는 소유재가 아닌 공유 대상이라는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행이 발생한다 해도 이 플랫폼 내에서 이 플랫폼의 영향으로 더 이제 공유의 개념이 커지게 되면 그 유행 아무리 따르려고 해도 옷을 사려고 하진 않고 공유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저 심사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부가 종료되었는데요. 잠시 3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갖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안 하신 분은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2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차 첫 번째 발표는 서강 2와 연합팀의 경남과 부산 지역입니다. 서강 지부는 Challenge for Us by Us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To Heal the Society with Innovation이라는 미션 하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 지부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움직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소셜 비즈니스에 대한 스터디를 바탕으로 스스로 실질적으로 도전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을 지향합니다. 이화 지부는 이번 학기에는 못난이 농산물과 친환경 비누를 주제로 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강 이화 연합지부 경남 부산 지역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남도와 부산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라이코스 서강지부와 이화지부가 연합하였고요. 저는 발표자 권현우, 주연선입니다.
네, 저희는 일단 수달과 에코볼을 중심으로 함양 엄청강 환경 보호를 위한 파타고니아 및 라이코스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배경 및 기존 솔루션에 대한 문제인식, 그리고 이러한 기존 문제 해결 방안의 차별화를 통한 인식 전환, 이러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 제안,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기대효과 제시까지 저희 발표를 구성하겠습니다. hen서 씨 혹시 수달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수달은 그냥 귀엽기만 한 동물 아닌가요? 네, 현우 씨. 제가 수달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데요. 수달은 족제비과 포유류이고 귀여운 외모와 달리 굉장히 사납습니다. 수달은 198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2012년에는 멸종위기종 동물 1급으로 지정된 것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저희의 하천에 대한 인식은 귀엽고 소중한 우리 수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수달은 서식지 파괴와 수질 오염으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활동으로 수달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되어서 수달의 먹이 공급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법이 수달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요. 수달이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하천의 생태적 지표종인 수달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혹시 수달이 하천의 생태적 지표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혹시 생태적 지표종이 무슨 뜻인가요? 생태적 지표종이라는 것은 지역 환경의 질적 상태를 밝히는 척도가 되는 종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수달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은 즉 하천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수달의 개체수 감소 관련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혹시 수달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달에 대한 보호는 파타고니아에서 지원받고 있는 수달 친구들이라는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달 친구들은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보유하고 있고 수달 아빠 최상두 대표님의 인스타와 유튜브 계정이 존재하지만 홍보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대중이 실제로 참여 가능한 활동은 수달 레이스 딱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조금 한계인데요. 지금까지의 수달 보존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저희만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 인식이 부족한 수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이후에 참여형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써 세계 수달의 날 부스 이벤트, 수달 친구들 생태 체험, 그리고 VR, AR 게임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등의 진행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의 전체적인 틀은 일단 세계 수달의 날 부스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중들의 관심 유도, 그리고 이를 통한 참여형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속적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기획한 것은 수달 캐릭터 공모전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라이코스가 6개 대학이 연합되어 있는 큰 규모의 동아리예요. 그래서 6개 대학에서 수달 캐릭터 공모전을 열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은 수달 친구들의 마스코트로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자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더 귀여운 수달 캐릭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학교 내에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가장 저희의 메인 이벤트가 되는 것은 에코볼 만들기 체험입니다. 그 외에도 수달 캐릭터 이름 투표, 수달 인생 네컷 이렇게 한번 기획해 보았습니다. 현우씨, 에코볼이라는 단어가 다들 굉장히 생소할 것 같은데 혹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에코볼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구를 살리는 효모들과 흙덩어리를 뭉친 그런 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에코볼 중에
EM 흑공과 시드볼을 채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EM 흑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EM 흑공은 유용한 미생물 균과 황토를 반죽하여 발효한 흑공이고, 이를 하천에 던짐으로써 하천의 수질 개선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런 EM 흑공 만들 때 필수적인 발효액인 EM 발효액의 필수적인 재료로 당밀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당밀은 설탕 가공 시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진득한 시럽으로 되게 당도가 낮아가지고 폐기 처분되곤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당밀을 설탕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공수한 이후에 폐기 처분 당밀을 이용한 EM 흑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EM 흑공을 만들며 재밌게 체험에 참여하는 동시에 함양 수달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고, 버려지는 당밀을 재활용함으로써 당밀 폐기 처분과 동시에 하천 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코볼 챌린지의 SNS 공유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현우 씨, 에코볼이요? 저는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부스가 열리면 그냥 지나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식으로 참여자를 유도하실 생각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수달의 날은 보통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데, 5월은 보통 대학 축제가 많이 열리곤 합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이 한창일 때 파타고니아 부스를 개최한다면 학생들에게 파타고니아 또 수달과 관련하여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채택한 두 번째 에코볼은 시드볼입니다. 밀원 식물 시드볼이란 무엇이냐면, 다양한 식물의 씨앗을 영양분 가득한 비료와 배양토로 뭉친 공입니다. 밀원 식물은 꿀벌 서식처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한 EM 흑공은 하천에 던지는 것이라면, 시드볼은 하천 주변에 던져 하천 주변 생태계를 조성하여 EM 흑공으로 정화한 하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하천 근교 정원 활동 및 꿀벌 서식처 마련에 기여하여 환경 생태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푸바오 좋아하시나요? 저희는 수달에게도 특별한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달 아빠와 하면 수달들 간의 케미와 서사를 전달하고 이목을 집중시켜서 대학생들이 직접 그 이름을, 수달들의 이름을 투표해서 짓는다면 더욱 큰 애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름 투표 이벤트도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또한 부스 내에 수달 인생 네컷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프레임에 수달 멸종 관련 정보 전달 메시지를 삽입하고 학생들이 인생 네컷을 찍어서 SNS에 업로드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보았을 때는 부스 체험 한 번으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나 하천 환경 개선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단 한 번의 부스 활동으로는 학생들이 이 인식을 바꾸고 행동까지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수달 친구들 생태 체험단을 모집해 볼 생각입니다. 서강 이화 학생들과 함양 지역 체험자들이 함께 에코볼을 던지고 함양 지역 하천 수질 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또한 하천 지역 어르신들의 운동 프로그램으로서 전환도 기대해 보았습니다. 현우 씨, 그런데 에코볼을 무작위로 던진다면 한 곳에 집중되고 있고 에코볼만 던지는 것은 재미없지 않을까요? 과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그 문제를 역시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포켓몬고에서 착안한 에코볼 고라는 증강현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증강현실 개발의 기획 의도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생태보호 실천을 이끌어내며 에코볼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 던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무작위로 에코볼을 던지게 된다면 에코볼이 한 곳에 집중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제공하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에코볼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만약에 하천을 방문했다고 가정을 하고 핸드폰으로 이제 하천의 모습을 비추면 여기 던져야 할 위치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 에코볼을 던지면 이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증강현실을 통해서 엄청강의 생태계 보전과 회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엄청강의 생태계를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략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전략은 일단 다양한 지속 가능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태적 지표적인 수달의 서식 여건 개선은 하천 환경 개선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달 캐릭터화를 통한 단순히 수달에 대한 보호만이 아닌 환경 전체에 대한 고려를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물과의 교감, 애착은 일전에 있었던 푸바오 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본질적인 가치의 결핍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 스키마라는 가치가 있는데요. 베이비 스키마는 굉장히 귀여운 애기 같은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를 받는 것을 베이비 스키마라고 합니다. 수달의 동그란 얼굴, 크고 똘망똘망한 눈, 짧고 통통한 팔다리, 그리고 작고 뭉툭한 코 등 굉장히 귀여운 요소들은 저희 사회를 굉장히 따뜻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 이화지부 수달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신주부 홍세연입니다. 운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구체적 실행 방안이나 홍보 계획이 있으신지? 그 대학생은 생태 체험단으로 함양에 내려가서 던질 계획이고 함양에 어르신들 운동 프로그램에 관련한 많은 어르신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의 제안에서 운동 프로그램 시행할 때 엄청강 근처에서 흑공을 던지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성신여대 조성아입니다. 우선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경상남도 에스포트로 수달 캐릭터 하모라는 게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달을 캐릭터화함으로써 그 하모와의 차별점이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캐릭터가 유명하지 않다는 것도 아시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만든 캐릭터는 학생들과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의 공모전을 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함양 엄청강의 그 수달 서식지를 지키자는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그럼 처음에 그 함양 엄청강의 수달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 환경 문제의 원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함양 엄청강 훼손에 관련해서 일단 지리산 근처이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 쓰레기 투척 문제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수달의 멸종 원인은 현재보다는 과거에 이제 수달 가죽을 얻기 위한 밀렵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그물에 의한 수달은 결국 포유류이기 때문에 익사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숙명지부의 제주지역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지부는 당신이 보고픈 변화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명지부는 각 학생들이 비즈니스를 통한 소셜 이노베이션을 직접 체험하면서 각 분야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버려지는 과일 껍질을 활용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명지부의 제주지역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코스 숙명지부의 발표를 맡은 라이코스 숙명의 회장 이승주입니다. 저희는 제주의 오아시스, 용천수를 살릴 숙명이라는 주제로 이 프로젝트를 고안하였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천수를 아시나요? 용천수는 대수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표면 틈새로 솟아나는 물입니다. 제주도의 과거에서는 서민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용천수는 식수뿐만 아니라 생활 및 농업 용수로 이용되어 온 제주의 생명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주의 여러 마을은 용천수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마을 주민들이 공통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물 보전과 이용에 대한 연대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제주의 독특한 물 이용 문화의 원천이 바로 용천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용천수는 현재 오염되고 그 양이 점점 줄고 있는데요. 이는 화학 비료 사용의 문제와 늘어나는 비닐하우스로 인한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넓은 농경지가 있어 화학 비료의 사용량이 높고 밭 작물 재배로 변화가 되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많은 제주도의 서부 지역의 용천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화학 비료로 인한 질산성 질소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레드향이나 한라봉 같은 고부가 가치 재배 작물로 인해서 늘어난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에 떨어지는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지 못하고 바로 바다로 배출되도록 하기 때문에 용천수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건 용천수의 오염과 양의 문제에 큰 문제가 되므로 용천수를 보존하려는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용천수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라이코스 승명은 용천수의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한계점을 인식하였습니다. 물론 탐방 안내서 제작이나 홍보 캠페인 등은 물론 중요하지만 강행되는 제주도 개발, 일반 대중의 인식도 부족, 화학 비료 사용 자제 강제 불가능 등의 한계점을 인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개선 아이디어입니다. 저희 라이코스 승명은 용천수 관심을 촉구하고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기 위해 총 3가지의 개선 아이디어를 내보았는데요. 제주 지역 용천수 프로젝트, 그리고 리어스라는 천연 비료 나눔 캠페인, 레인폴스라는 환경 재생 테마의 복합 문화 공간 설립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주 지역의 용천수를 알리는 프로젝트인데요. 기존의 용천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바로 러닝크루의 합작입니다. 러닝크루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물의 길 코스를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는 과정을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등에 올려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구조물로 사용하지 못하는 용천수 표식지도 만들기입니다. 현재 용천수가 있는 곳에 불필요한 도로나 계단식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표시된 지도를 제작하여 구조물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리어스 천연 비료 나눔 캠페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용천수는 화학 비료로 인한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따라서 천연 비료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천연 비료 나눔회를 추진하여 화학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직접 천연 비료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제공하여 천연 비료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책자 제작을 홍보를 통해 천연 비료의 장점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 성공적으로 천연 비료를 사용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 책자에는 천연 비료와 관련된 여러 업체의 정보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천연 비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레인포스라는 환경
재생 팝업 스토어인데요. 이 이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하우스로 인해서 비가 스며들지 못하고 바다로 배출되는 것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이름인데, 이곳에서는 세대 리필 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접근성이 높은 주변으로 리필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환경적인 생활용품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 수질오염을 막을 계획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할 때마다 지역 카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재생 팝업 스토어는 환경 중심의 문화 복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것처럼 이 환경재생 팝업 스토어를 주민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역 예술가와 협업하여 업사이클링을 주시로 한 예술 전시를 진행하여 관광객들의 그런 발걸음을 이끌 계획이고요. 또한 제주 환경을 지키는 데 함께 동참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희의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천수 오염 정화이고, 두 번째는 용천수 홍보 효과입니다. 우선 용천수에서 검출되는 질산성 질소의 양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연 비료 사용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그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천연 비료 사용에 대한 확대를 늘릴 수 있으며,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오염 또한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천수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에서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이 홍보에는 용천수를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복합 공간의 조성과 리필 스테이션의 설치 등 수자원의 재생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라이코스 승명의 용천수 살리기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삼다수라고 하는 제주 생수업체가 있는데요. 제주 삼다수와 용천수의 어떤 수질이나 수량에 관련된 연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용천수는 어쨌든 지하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삼다수는 지하수에서 채취한 그런 아주 좋은 물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천수가 오염되면 그 밑에 있는 지하수까지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용천수를 우선 살리고 그 후에 지하수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한양지부 이세진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용천수 오염에 대해서 좀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용천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우선은 용천수의 양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용천수가 고갈되는 문제점이 그런 비닐하우스로 인해서 물이 그 안반으로 스며들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알고 있으므로 저희가 천연 비료를 홍보할 때 그런 비닐하우스의 위험성을 함께 경고하는 책자도 함께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성신지부 홍세현인데요. 그 팝업 스토어 관련해서 들은 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며칠 동안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격적으로는 얼마나 들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성명지부 생각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이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팝업 스토어를 짓는데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얼마나 지속해서 이어갈지가 중요하고, 또한 단순히 일회성의 팝업 스토어로 끝나는 게 아닌 여기서 주민들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간, 최소 1년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다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최종 심사랑 심사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파타고니아 부장님이신 김광현 부장님께서 먼저 심사평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중간 보고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피드백을 다들 너무나 잘 반영해 가지고 정말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어요.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해서 가져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거기다 뭐 PPT에 더해서 발표 준비도 해야 되고 발표 연습도 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쏟은 그 모든 시간과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했고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단히 그 프로젝트들이 그 구체성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너무나 다들 잘 해왔고, 저희가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를 쭉 들으면서 또 했던 생각은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라이코스랑 저희가 논의를 한 게 대단히 짧았어요.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동안 발전시켜온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저희랑 논의 시간을 좀 길게 가져서 단순히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현장에서 혹은 동아리 안에서 실제로 실행해보고 나중에 그 실행해본 데 대한 어떤 평가까지 해볼 수 있게 저희가 좀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제가 이게 좀 경진대회라서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하기는 했지만 다들 너무 잘했고, 그리고 다들 너무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들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양인목 교수님께서 최종 심사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중하고 재밌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아무튼 오늘 처음 와서 발표 내용들을 보게 됐는데,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개별 발표들이 전부 다 노력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찾아낸 문제점들이 현재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위원을 해달라서 오긴 왔는데, 처음에 부장님하고 저하고 2명만 평가위원이 돼 있어서 심적으로 무지하게 부담이 됐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주관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학생들도 여러분들 다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훌륭하고 좋았지만 좀 부족한 점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프로젝트에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더 좋겠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의 이해관계자하고만 대화를 하더라도 프로젝트의 방향을 좀 더 올바르게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다 이해관계자들이 있거든요. 제주도 해녀도 그렇고, 아까 농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달과 관련된 모두 지역 주민들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확장되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번의 그 실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좀 더 저변이 확대되려면 관련된 참여자들의 이익이 사실 보장돼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나에게는 또 여기 참여한 사람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본다면 방향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한 팀당 개별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냈는데 그 모든 문제점들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원인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향을 좀 접근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성과가 좀 더 명확해지고 이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실현이 되려면 사실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동안에 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다 앞으로라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면들을 조금 고려한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너무나 수고를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최종으로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상은 저희 라이코스 부대표님이신 양서진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분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피어상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피어상한테는 부상으로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도서 2권을 증정하겠습니다. 그럼 피어상은 축하드립니다. 성신지부입니다. 다음으로는 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수상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지부였는데요. 우수상은 축하드립니다. 숙명지부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우수상인데요. 사실 저희가 합동을 하면은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던 행사여서 최우수상과 대상은 그 가산점 때문에 순위가 뒤바뀐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깝게 최우수상을 하게 된 지부는 피어상을 수상하셨던 성신지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사진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대망의 대상은 제가 아까 했던 말이 힌트였을 것 같은데요. 대상은 합동으로 활동을 하셨던 서강지부와 이하지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같이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모여요? 네. 앞에 카메라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치즈!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전에 그 김광현 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잠깐 듣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코스에서 저한테 그 메일을 보내서 파타고니아랑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회장님이랑 몇 명이 같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처음에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제 제안이 와서 함께하기로 이제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저희에게 어떤 뭐 도움이나 얘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행사나 활동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는 좀 환경 이슈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가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좀 지평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각 지부에서 또 팀 안에서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렇게 논의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또 오늘 발표까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해야 하는 어떤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어떤 기업 조직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비영리 조직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본인 사업을 하든 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나 혼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연습을 이 행사를 통해서 한번 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바쁜 학업 가운데 이 프로젝트에 쏟은 시간은 여러분들의 미래 준비에 있어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건 제가 실무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가피하게 뭐 이렇게 좀 나는 뭐 이렇게 시상도 뭐 이렇게 상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뭐 평가도 하고 했지만 다들 모든 학교가 이 프로젝트 이 행사에 참여한 모든 학교가 다들 너무 고생했고 다들 너무 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는 좀 더 파타고니아랑 같이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아이디어로서 기획했던 프로젝트를 실행해 볼 수 있게 저희가 좀 파타고니아 차원에서 뭐 예산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지금 이제 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부의 회장들이나 아니면 그 전체 그 연합 동아리의 임원진들이 바뀔 텐데 바뀌고 나서 좀 일찍부터 저희랑 논의를 해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실행해 볼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면 결국 고생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각 지부에서는 그 지부를 이끄는 사람들이 좀 고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같이 큰 연합동아리 행사에서는 불가피하게 이 연합동아리를 이끄는 임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리더들이 많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저 모든 행사들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지만 특히 이 행사를 다 기획 진행한 우리 일로 오세요. 회장님이랑 부회장님 잠깐 나올래요? 네. 부회장님 어디 있어요? 우리 라이코스의 우리 회장님이신 김민주님과 우리 부회장님이 뭐죠? 양서준님한테 우리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나와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분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